계약이 어떻게 성립되고 계약서가 작성됐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이 해제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 이행 단계가 되기 전에 이제 그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이 이제 보면, 계약이 우리가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뭐 성립하고 효력이야 뭐 이건 같이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립되고 나서 이 계약금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 이행 단계가 되죠. 그리고 계약 이행이 완료가 돼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일방은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뭐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가지고 또 이 계약이 이행 단계로 또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2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해약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약을 그 이행이 되고 나가지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가지고는 계약을 깰 수 없어요.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는, 우리가 민법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상대방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계약이 이행이 되면 본인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때는 약정, 합의로 약정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잘못한 사람을 깰 수가 없어.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잘못하지 않은 상대방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채권자만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깨려면 약정해제. 약정에서는 계약서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으면 계약을 깨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 당사자는 누구든지 계약을 하기 싫으면 계약을 깰 수 있다. 그러면 수수한 거, 돈을 주고받은 건 모두 다 돌려주고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어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일 때 그 시공사들이 그런 계약을 많이 하죠. 또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많이 하죠. 정부에서 또 일반 그 보상 이런데 계약할 때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때 그런 계약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가지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계약을 깨려면 약정해제는 계약서에 내가 해제할 수 있는 약정 내용을 넣든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의해제는 거는 돈 주고 계약을 깨는 거죠. 아니면 채권자의 법정해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계약이 이행이 되기 전에는 이제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는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계약 이행 단계는 뭐냐면 중도금 일부 이후에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말소 후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럴 때는 근저당을 말소하면 이행 단계가 된 거예요. 꼭 중도금을 지급해야만이 계약이 이행이 아니다. 근저당을 말소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면 그건 계약이 이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 본인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또는 그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없는 것이다. 이 계약이 성립이라는 거는, 효력이라는 거는, 이건 구두계약. 꼭 계약서만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두도 되고 뭐 계약서도 작성해도 되고. 근데 구두계약으로 해도 그럼 계약서는 뭐냐? 계약서는 증빙서류로 보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 하면 처분문서라고 하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서를 처분문서라고 하고,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계약이 성립이라는 건 계약서를 안 작성을 해도,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빙 서류가 있으니까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로 계약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녹취를 떠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깨려면 깨지 못해요. 그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이중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인데 그때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금 상당액이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서초구에 보면 아파트가 그 11억의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그때 가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 그러다가 계약을 깨졌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1억 더 준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한테 팔아버렸네. 그래서 그리고 통장에 들어오는 계좌를 갖다가 이제 중지시켜가지고 입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 1심에서는 4,400, 그 2심에서는 3,300을 더 증가한 7,700을 손해배상. 그래도 1억 1,000은 안 됐죠. 겨우 대부분이 보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보는데 그것이 1억이 넘으면 이렇게 한 70% 정도 감액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다 7천이다 그러면 그건 10% 범위 내에 다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